그런 식으로 매번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귀찮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레이어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중심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면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감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칭선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면선이 있어야 돼요. 자, 중심선은 1번, 단면선은 2번, 그 다음 마감선은 3번, 그 다음 문자는 4번, 해치는 5번, 인면선은 7번, 다시 중심선은 센터. 자, 근데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죠. 히든도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팅도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굵기도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레이어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글꼴이죠. 글꼴에서 아리엘이 아니고 굴림으로 맞춰놔야 되겠죠. 저는 하나 더 세팅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팅 딱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리죠. 근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면들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A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Save As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드로잉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 우리가 뉴 할 때 템플릿을 오픈해서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저장. 그러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세이브.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무엇인지. 네,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얘 끄고 뉴. 이랬을 때 여기 지금 내가 만든 거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레이어 다 살아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한 대로, 아까 내가 마지막에 저장한 대로 그대로 딱 불러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라이너는 선형 치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가 뽑혀 나온다고 했습니다. 클릭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평이냐 수직이냐, 대각선을 클릭해도 마찬가지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위치는 조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뽑아낼 때 쓴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는 각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를 뽑아낼 때 쓰는 치수였고요. 자, 아크랭스가 있고 라디어스가 있고 반지름이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자, 라인 아니 X라인 앵글 150도 원의 중심에다 놓고 제가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앵귤러는 여기도 나와요. 이렇게 각도는 나옵니다. X라인 호리젠탈 원의 중심에서 트림.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뽑혀 나오겠죠. 자, 이때 아크 랭스 호의 길이죠. 아니, 네, 호의 길이에요. 원둘레. 현의 길이는 어떻게 가요? 온라인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건 현의 길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라디어스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반지름, 다이아메타 이렇게 파이 표시로 나오는 건 이건 다이아메타. 그 다음 치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기준이 있을 때 컨티뉴어스는 치수가 이와 같이 연속으로 나오는 치수, 이건 컨티뉴어스라고 했고, 베이스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겁니다. 베이스라인 같이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dim, dli라는 명령어, 혹은 dim스타일의 modify에 들어가면 라인 탭에 보시면 바로 이 값이죠. 베이스라인 스페이시, 베이스라인의 간격, 얘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는 요 아이콘, 얘가 dim 스페이스예요. 선택하고 나머지 다 선택한 다음 간격을 지정하면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dim 조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조그는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조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지만은 여기도 조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호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선에 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중심선이 우리 이런 거죠. 아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어때요? 중심이 어때요? 저희 치수선이 멀리가 있죠. 이걸 당겨오는 겁니다. 이게 dim 조그예요. 보면 셀렉트 아크 오와 서클이죠. 호나 원을 선택하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이랬을 때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선의 위치를 오버리드 해주세요. 재정의 해주세요. 네, 중심선의 위치 여기요. 그러면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심선은 저 멀리 있어요. 도면에 그리면 안 돼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설계자가 중심선을 여기 가상의 지점에다 찍었고 이렇게 반지름을 끌고 왔습니다. 반지름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때때로는 이렇게 그릴 때도 있어요. X라인 수평선 하나 그리고 얘는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잡아 놓습니다. 옵셋 20, 너무 크네요. 옵셋 10. 라인 트림, 필렛으로 갈 거 아니, 챔퍼 디스턴스 2mm. 자, 라인, 그 다음에 아크, 아니 라인 하나 그려볼까요? 아크, 시작, 끝, 디렉션, 접선 방향, 미러, 다시 미러, 카피, 자, 하나씩 지워보죠. 네, 트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버스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손잡이 굉장히 길죠?
근데 도면에서 막상 들어가면 비례가 안 맞아요. 제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긴데 설계자가 중간에 싹 자르고 짧게 그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간에 너무 길어서 짧게 잘랐습니다. 원에 대해서, 봉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치수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는 얘보다 더 길 거란 말이죠. 자,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을 했습니다. 140이 아니고 뭐 200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딤 조그 선택하고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놓으면 여기 오스냅이 걸려요. 그럼 여기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커서를 빼서 위치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치수선이 이렇게 꺽쇠가 생겼죠. 네, 원래 멀리 있는 건데 같이 당겨온 거예요. 치수선이나 오브젝트가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도면에다 그려 놓으려고 일부러 끊어서 짧게 그렸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볼까요?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교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딤 브레이크.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클릭. 그러면 중간에 치수가 브레이크 됩니다. 끊어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교차하고 있죠? 딤 브레이크. 끊어져야 될 치수를 선택하고 통과할 것 클릭.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절대좌표 0,0으로 이동해보죠. 자, 이렇게 제가 절대좌표 0,0으로 이동했습니다. 라이너에 보시면 이렇게 오디네이트라는 원점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원점입니다. 원점에서부터 나오는 절대값이에요. 이게 절대값입니다.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는 데가 있어요. 치수를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형이요. 금형은 치수를 이렇게 기입합니다. 기계 쪽인 거죠. 금형 쪽에서는 금형판이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기계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공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쪽 면을 딱 기준 삼아서 이렇게 나중에 조립할 때 그 해당 면을 기준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이걸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10분 쉬었다 하시죠. 치수를 우리가 입력할 때 수정하는 내용들을 치수 변수라고 해요. 자, 치수 변수에 관련된 명령어는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치수 유형, 얘는 치수 변수라고 해요. 자, 딤 스타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축척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작업할 수도 있고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디파이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버리드 하면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오버리드는 언제 뜨냐면 치수 변수를 직접 사용했을 때 뜹니다. 치수 변수를 직접 사용했을 때 떠요. 자, 우리는 그걸 안 할 거니까 그냥 모디파이. 치수 변수가 이만큼 돼요. 꽤 많아요. 오늘 그러니까 조금씩 할 건데
요거를 한 이틀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틀 3일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꼭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바꿔야 합니다를 먼저 설명드리죠. 자, 라인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라인 탭에 들어가시면 얘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지금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3.75예요. 뭐가 문제냐면, 자,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그렸을 때 어떤가요? 간격이 많이 좁은가요? 많이 좁죠? 디멘전 스타일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간격을 조절해 보죠. 얘를 8로 조절했습니다. 오케이. 자, 베이스라인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간격 넓어졌죠? 베이스라인의 간격, 그래서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입니다. 당연히 얘는 바꿔야 돼요. 그러면 베이스라인의 스페이싱을 얼마로 주면 좋을까요? 베이스라인의 스페이싱은 작게는 6mm에서 크게는 10mm까지 줍니다. 지금 제가 8mm 줬죠? 네, 저는 예전에 8mm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8mm 쓰는 거고, 실무에서 도면 그릴 때는 좀 작게 써요. 한 6mm 정도로. 자, 얘가 8mm라면 6mm로 한번 바꿔보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6mm. 자, 어때요? 250만큼 연도. 자, 이게 많이 줄어들어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요거 공부했을 거예요. 딤 스페이스. 기준선 나머지 다 선택하고 6mm. 적당한가요? 보통 글자 크기가 2.5mm예요. 2.5mm 쓰니까 6mm면 거의 거진 3배 정도 되는 거죠. 2mm짜리라고 가정하면, 저는 문자의 크기를 2mm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3배 정도가 돼요. 시험 볼 때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경우는 문자의 크기를 3mm로 지정합니다. 3mm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 9mm에서 10mm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이 값을 10mm로 주시면 돼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게 될 거면 한 6이나 8 사이 정도 주시면 돼요. 근데 전산응용 건축제도를 시험 볼 때면 한 8에서 10mm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당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나머지는 특별히 손댈 건 없는데 요거 손댈 수 있어요. 요 값이요. 픽스 랭슨. 픽스 랭슨. 길이를 픽스 고정합니다.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요 값은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도면을 그려봤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자, 치수를 뽑아내는데 치수선이 계속 딸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평면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까지 돼 있나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던가요?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얘를 쓰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선을 이렇게 다 복제를 했어요. 카피. 다 이렇게 복제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라인 컨티뉴어스 그리고 얘네들을 삭제,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픽스 랭스는 길이를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이 값보단 더 길어야 돼요. 간격보다는 길어야 되는 거죠. 선의 길이가 이 간격보다 길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mm 정도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시면 돼요. 8mm.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치수선의 길이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8mm로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이쁘게 편집이 됩니다. 원점의 위치 고스란히 지켜지면서 어때요? 선이 잘 지켜지나요? 자, 베이스라인. 자, 그러면 치수선 깔끔하게 들어갔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또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볼 앤 에로 화살표죠? 자, 여기는 얘는 바꿔줘야 돼요. 얘는 바꿔야 돼요. 도트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평면도 한번 보세요. 평면도가 다 도트로 찍혀 있습니다. 자, 이 도트가 위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클로즈 필이라는 요 화살표 있죠? 얘만 해요. 얘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좀 줄여야 됩니다. 한 1mm 정도? 그러니까 이 1.5면 조금 작고 한 1.8 정도.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만해요. 꽤 커요. 자, 다시 볼까요? 모디파이. 그래서 에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1.8. 그러면 조금 작아지는 거죠. 자, 한 1mm 줄여볼까요? 1.5. 자,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좀 보기 나아졌죠. 그래서 대략 1.8에서 1.5 정도 맞춰놓고 쓰시면 됩니다. 문자의 크기가 2.5일 때 이 도트는 대략 한 1.8, 1.5 정도면 무난합니다.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요거 센터 마크. 자, 화살촉의 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에로헤드로 보시면 퍼스트와 세컨이 있습니다. 퍼스트와 세컨이 있어요. 퍼스트를 바꾸면 당연히 세컨이 바뀝니다. 근데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가 안 따라와요. 이렇게 서로 제각각이 돼버리면 아무리 퍼스트를 바꿔도 세컨은 안 따라옵니다. 바뀌나요? 안 바뀌죠?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컨을 통해서 첫 번째 화살표와 두 번째 화살표가 틀어져 버리면 그냥 그때부터는 둘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뭐 첫 번째를 바꾸든 두 번째를 바꾸든 이렇게 일치가 돼요. 그러면 항상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화살촉의 크기,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 방금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 마크. 이 센터 마크도 자주 써요. 우리 온스 파이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단면도 그릴 때 온스 파이프 그렸죠. 그죠? 그 온스 파이프 그릴 때 이 센터 마크 이용합니다. 자, 보세요. 센터 마크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마크하고 라인하고 두 가지예요. 마크하고 라인하고 크기는 2.5mm입니다. 일단 마크부터. 자, 볼까요? 서클 반지름 20mm. 반지름 20이에요. 자, 센터 마크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센터 마크예요. 자, 센터 마크를 누르면 마킹 되나요? 네. 바로 저 센터 마크의 중심, 저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도 2.5mm.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선 두 개예요. 이렇게 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얘를 라인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바꿔봤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센터 마크를 클릭.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처럼 그려졌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 간격이 2.5mm예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간 게 2.5mm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라인입니다. 이렇게 라인이에요. 라인들을 그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중심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엔 텍스트네요. 문자입니다. 문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치수 문자 바로 여기 있죠. 텍스트 헤이트 치수 문자의 크기.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없는데 내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스타일 메뉴가 떠요. 여기서 추가하거나 글씨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크기고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텍스트 컬러입니다. 대체적으로 시험 볼 때는 치수선과 치수 문자의 색상을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얘를 다르게 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제가 한참 설계할 때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화살표는 빨간색을, 그 다음 치수 문자는 초록색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 문자와 치수선을 구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조절하면 돼요. 근데 치수 문자는 어때요? 레이어로 조절하면 안 맞는단 말이죠. 여기에 레이어를 따로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치수 문자의 색상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녹색으로 놨어요. 그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얘네들 다 지정해서 빨간색으로 놨어요. 별로 눈에 안 띄네. 자, 어때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딤 빨간색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딤으로 놓으면, 자, 어때요? 눈에 잘 보이나요? 일부러 이렇게 써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치수 문자의 크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화살표의 크기, 치수 문자의 크기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치수 문자하고 화살표의 크기는 똑같이 둡니다. 시험 볼 때 문자를 3mm로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3mm로 줘야 됩니다. 문자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3mm를 썼으면 얘도 3mm, 내가 2mm 썼으면 얘도 2mm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통일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한 건 없는데 요거 ISO 스탠다드, 여기 Align with Dimension Line이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lign은 정렬하다 라는 뜻이고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함께 정렬되다, 즉 치수선에 따라서 치수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문자도 이렇게 기울어져야 하는 겁니다. 치수선의 각도에 맞춰서 문자를 기울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Align with Dimension Line입니다. 이게 KS가 이래요. 근데 ISO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ISO를 쓰냐면 CAT 2급이요. CAT 2급은 ISO를 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자, 치수를 기입했습니다. 얘를 바깥으로 빼보죠. 자, 어떤가요? 치수선과 문자가 나란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다시 보시죠. 얘를 ISO 스탠다드로 바꿨습니다. 꺾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걸 바꾸셔야 돼요. CAT 2급에서 반지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치수선을 바깥으로 꺾습니다. 요게 ISO 스탠다드가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달라요. 요거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시다.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피트, 요 값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요 값이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축척입니다. 여러분도 축척을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바꾸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저장을 해놨을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디멘전 스케일을 바꿔놨어요. 자, 보세요. 여기 스케일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값을 1로 놨습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자, 확대해 보죠. 나오나요? 한참 확대해야 이제 나와요. 비로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키워야 돼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여기서 내가 계산한 축척이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값만큼 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축척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크기가 안 맞아서 아무래도 치수가 안 나오잖아요.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축척 값입니다. 여러분들 도면 그린 거 있죠? 한번 꺼내서 치수 적용해 보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시면 바로 얘예요. 윈도우 데스크탑. 유니트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언티픽, 디시멀,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팩토리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윈도우 데스크탑. 기본값은 디시멀입니다. 십진수란 뜻이에요. 얘를 놓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콤마로 돼 있어요. 페리오드가 아니고. 소수점을 쉼표로 찍어 놓은 겁니다. 소수점은 다 마침표죠. 네. 디시멀은 이걸 바꾸셔야 돼요.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냥 냅두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좌표일까요? 소수점일까요? 우리 눈엔 이건 좌표인 거죠. 디시멀 세퍼레이트는 마침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시멀은 얘를 바꾸셔야 돼요. 바뀌었나요? 그래야 비로소 소수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천 단위 자릿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쓰는 거냐면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는 겁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소수점은 마침표로 찍히게 돼요. 그리고 천 단위 자릿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편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Q 리더입니다. Q 리더, M 리더. 보통 우리는 Q 리더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한테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합시다. 디멘전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어요. 톨러런스는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서 보시면 서로 직각이 되는지, 혹은 평행이 되는지, 혹은 중심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이런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예요. 공차. 무슨 얘기냐면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말이 공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럼 휴대폰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크기가 100mm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이렇게 막 찍어낼 때 100mm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오차가 나요. 기계도 약간의 오차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mm 정도 오차가 난다라고 가정해 보죠. 근데 기계가 그날따라 성능이 안 좋아서 2mm 오차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98mm가 나왔습니다. 그럼 조립이 될까요? 조립이 안 되죠. 또 어떤 날은 102mm가 나왔어요. 조립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허용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허용하는 허용치를 우리는 공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m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5mm.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장에서 나온 그 제품의 크기가 99.5mm에서 105mm 사이에 들어오면 합격이란 얘기죠. 우리가 제품으로 조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 치수를 벗어나면요,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공차인데, 그거는 이제 치수 공차이고, 얘는 뭐냐면 형상 공차라고 합니다. 모양에 대해서, 혹은 자세에 대해서, 혹은 위치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기하 공차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하 공차고, 형상이나 자세나 위치 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볼을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위치, 자세, 형상 등의 공차 등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직각도예요. 두 개의 면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1mm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직각도가, 두 개의 면이 직각을 이루는데 0.1mm, 그러니까 직각이니까 각도가 되겠네요. 0.1도가 벗어나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네. 공차를 두 개씩 지정해 줄 수 있고, 데이텀도 있습니다. 데이텀은 기준면을 데이텀이라고 해요. 어딘가는 기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데이텀을 기준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것,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 줍니다. 이게 기하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러런스는 이런 기하 공차를 쓸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는 오빌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 쪽에서 쓰는데, 보통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면 회전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제가 이렇게 뺐어요. 얘는 오빌크라고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30도. 이렇게요. 치수가 옆으로, 그러니까 치수선이 옆으로 삐딱하게 들어가죠. 이걸 오빌크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쓰느냐가
거냐면 기계 쪽에서 보시면 원뿔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원뿔. 원뿔에 치수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요거는 오베이크라고 합니다. 일단 큐리더는 여기에 명령어가 없어요. 직접 치셔야 됩니다. 직접 키보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지시선이란 뜻입니다. 퀵 리더의 약자예요. 지시선입니다. 지시선. 큐 리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는 퍼스트 리더 라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넥스트 포인트 나오죠? 다음 점 클릭,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는 텍스트의 위드가 나옵니다. 글자의 폭이 나와요. 이걸 안 바꿉니다. 그냥 0 엔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퍼스트 라인 오브 어노테이션 텍스트, 즉 주석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엔터. 이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한 칸씩 들어가죠? 이때 엔터입니다. 이땐 진짜로 엔터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텍스트가 됩니다. 이때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지시선이 써집니다. 이게 지시선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왼쪽 것은 지시선이 왼쪽에 위치하고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랬을 때 위치고, 그러니까 문자의 위치가 지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냐 오른쪽에 위치하냐 그 차이예요. 그거에 따라서 문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큐리더. 자, 이때 대괄호 열면 세팅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큐리더 설정창이 나옵니다. 어노테이션 주석이란 뜻이죠. 어노테이션에 보시면 엠텍스트 문자를 쓸 겁니다. 카피언 오브젝트 화면상에 있는 물체를 복사해서 쓸 겁니다. 톨러런스 아까 봤던 기하 공차를 붙일 겁니다. 블록 레퍼런스 블록 그러니까 참조 블록을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맨 끝으로 갑니다. 리더 라인 앤 에로, 여긴 지시선과 화살표고, 어태치먼트 부착하기 바로 여기요.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가 문자가 지시선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가 레프트 사이드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 텍스트가 왼쪽에 위치할 때, 오른쪽에 위치할 때, 왼쪽에 위치할 때는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문자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겠다. 오른쪽에 위치하면 이렇게요. 탑라인에 위치합니다. 문자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지금 얘 문자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랫줄의 중간에 지시선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은 둘 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둘 다 미들 오브 탑 라인에 놓든가, 둘 다 미들 오브 바텀 라인에 놓든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위치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라인 바텀 라인은 뭐냐면 밑에 줄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밑에 줄에 언더라인, 밑줄 그리기, 이런 뜻입니다. 주로 기계 쪽에선 얘를 써요. 건축 쪽에서는 잘 안 쓰고, 이렇게 둘 다 미들 오브 바텀 라인이나 미들 오브 탑 라인을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시죠. 리더 라인의 내로 지시선 및 화살촉이죠. 보시면 리더 라인의 종류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이고요, 스플라인은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넘버 오브 포인트, 우리가 3번 딱 클릭하면 문자가 나왔어요. 바로 여기서 조절한 겁니다. 스플라인으로 쓸 땐 얘가 4번으로, 스트레이트를 쓸 땐 3번으로 조절해 놓으시면 돼요. 자, 스플라인으로 놓고요. 요거 4번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곡선으로 빠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곡선으로 나옵니다. 큐리더 세팅. 그 다음에 에로헤드가 화살표가 여기 또 있네요. 네,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디멘전 스타일에 있는 화살표하고 얘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통 도트로 놓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에 맥시멈을 3회로 놓고 그 다음에 지시선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두께 200mm 이런 식으로 지시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단면도 그릴 때 보면, 단면도에 보면 계속 다 지시선으로 해서 다 뽑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단면도도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겠군요. 이제부터는. 자, 세팅에 들어가면 어넌테이션이 m텍스트가 아닌 톨러런스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화살촉이 데이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계 파트가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심도에 파이 0.1 그리고 A 데이텀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텀이 만들어집니다. 기계 쪽에선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해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것을 쓸 일은 없지만 기계 쪽에서는 얘가 좀 많이 있으니까 얘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